시선으로 보고 인싸의 입을 통해 듣는 내밀한 정치 이야기 인싸뷰 시간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조정훈 시대전환과 흡수 합당을 하면서 의석수가 112석으로 늘었는데요. 조정훈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면서 범야권 인사로 분류가 됐었는데 국민의힘과 합당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시대전환 대표에서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이 될 조정훈 모시고 그 내밀한 이야기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중립기획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좀 보셨나요? 예, 몇 편 보고 나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재밌던데요? 아, 그래요? 예. 네, 오늘 모시게 질문도 돼서 영광입니다. 날카롭고 살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내밀한 정치 이야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과 합당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지난주 목요일인 9일에 국민의힘이 시대전환에 합당에 의결을 했는데, 자,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아직 부르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아직 그 선관위의 행정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아가지고요. 아마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가 이거를 뭐랄까 도장을 딱 찍으면 네네. 그때 이제 흡수 합당이 법적으로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현재는 시대전환. 시대전환 의원.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에 합류하시게 된 소감을 여쭙고 싶어요. 예, 시대전환이란 정당을 제가 3년 반 전에 창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업해서 상장시키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상장 못 시키고 엑시트하게 된 거죠. 네. 그때 같이 했던 동지들 많은 분들한테 참 아쉽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또 지난 3년 반 동안 정치 신인으로서 비교섭 단체에 속하면서 밖에서 야성을 기른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예. 시대전환이라는 정당이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겠지만 저희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 정책과 비전들은 저와 다른 동지들이 국민의힘 안에서 네. 계속 실현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조정훈 의원 하면은 따라붙는 수식어가 정치 경력 7년에 당적 5번 변경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습니다. 사실 뭐 정치라는 건 한 진영에서 진득하게 해내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당적을 너무 자주 옮기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적이 중요하신 분들에게는 그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당적보다 국적이 훨씬 중요한 사람입니다. 또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네. 6번, 10번, 20번 바꿔야 된다면 좀 바꿀 의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70년대생인데요. 예. 돌아보니까 제가 6번째 직장입니다. 국회의원이. 오, 예. 그걸 갖고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쵸. 예, 제가 공인회계사로 시작해서 대학 교수도 했었고요. 무슨 재단법인에도 있었고요. 한계를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조직에 있었습니다. 저는 당적을 하나만 지켜서 진득하게 정치하는 세상이 왜 좋은지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시대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 마치 영국의 처칠 수상처럼 자신의 정치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국익을 위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라는 맞아요. 슬로건을 거신 건가요? 예, 물론 뭐 돌을 던지면 돌을 맞겠고 욕을 하시면 욕바지가 돼야죠. 그게 정치인의 역할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적보다 국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 의원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건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을 선택하신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바보죠. 왜요? 왜요? 제가 바보죠. 제가 민주당하고 합당했으면 뭐 이 논란 없었을 겁니다. 뭐 그럴 줄 알았어 정도로 네네네. 한 줄로 넘어갔겠죠. 예. 근데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해서 엄청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하시죠? 후회 없습니다. 예. 제가 1999년에 해외로 공부를 하러 나가서 18년 정도 글로벌 떠돌이로 살다가 2016년에 귀국했어요. 예. 그때 저에게 민주당은 굉장히 아련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네. 80년대, 90년대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민주당, 그런 민주당과 정치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설레고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3년 반 동안 민주당 정치를 보면서 정말 큰 실망을 했고요. 오늘 현재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예. 개혁의 가능성, 변화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오. 오히려 국민의힘이 훨씬 더 개혁의 공간이 넓다고 생각해요. 어떤 지점에서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저는 민주당의 지금 정치, 기자님이 보시기에 정말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네. 민주주의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예.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원 당규를 서슴없이 바꿀 수 있고 그런 막말 시리즈가 그냥 끊임없이 나오는 이런 정치가 과연 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이 맞는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민주당에 들어간 시대전환 청당하면서 예. 민주당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많은 교류를 하면서 저는 죽었다 깨도 민주당에서는 인싸가 될 수 없다. 왜요? 학생 민주당 운동, 인싸의 자질이 뭔가요? 학생 운동이죠. 아, 세게 돌 던지고 세게 시위하고 세게 감옥 갔다 와야 예. 민주당의 핵인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민주당에 계신 모든 의원들이 알 거예요. 진골인지 소위 성골인지 예. 아니면 떠돌이 방문객인지. 제가 학생운동 안 한 거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90년대 민주화가 끝났고 예. 글로벌 1세대로서 해외여행 자유화가 돼서 교환학생을 비롯한 국제 경험을 누구보다 빨리 했습니다. 이런 경험치가 학생운동 한 것보다 열등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의 예. 그 공간은 저에게 그런 다양성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요새 네.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제 그 운동권이라는 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 세대 교체도 이루어져야 되고 정치에는 그런데 그럼 새로운 민주당의 선골은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는 걸까요? 민주당의 새로운 인싸가 되려면 젊은 정치인이. 저는 뭐 요새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 그야말로 친명계 핵심으로 가는 분들 보면 비록 80년대, 90년대 학생운동은 안 했지만 학생운동을 했던 선배들의 정신을 그대로 승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NL 주사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 북한을 바라보고 예. 자본과 노동은 언제든지 항상 충돌하고 있다. 노동을 위해서는 자본을 꺾어야 된다. 예. 라고 생각하는 자본과 노동이 공존할 수 없다고 믿는 그런 생각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민주당의 그 선배들이 착한 후배, 좋은 후배로 간주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그런 선배들로부터 이렇게 잘했다, 착했다, 이렇게 패딩이라 그럴까요? 네. 등 두드려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을 선택을 하시죠. 네, 이제 국민의힘은 좀 어떤가요? 여기에선 이제 두고 봐야죠. 이제 두고 보시겠다. 예, 제가 딱 1년만 달라 그랬습니다. 예. 뭐 쉽게 얘기해서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도 못한 걸 네가 할 수 있겠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 하겠다 못하겠다 아무리 지금 얘기해봤자 소용없고 내년 총선을 비롯해서 딱 1년의 시간만 조정원에게 달라. 네. 제가 보여주겠다. 예. 물론 이제 역시 안 되구나 하고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보수 정치, 매력적이고 확장성 있는 보수 정치 이런 거죠. 보수 정치 하면 약간 이런 프레임이 있지 않나요? 보수하면 기득권, 보수하면 부자, 보수하면 영남, 보수하면 강남, 보수하면 남성. 저 이런 거 좀 깨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클럽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전 서울 사람이고 부자도 아니고 뭐 영남 사람도 아니잖아요. 뭐 남자란 거 하나인데 만약에 이런 조건들이 없으면 보수 정치 할 수 없다 그럼 저는 아마 잘못된 선택을 한 거겠죠. 하지만 제가 만들고 싶은 보수 정치는 이런 프레임을 깨고 질서 있는 변화를 이뤄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1년만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렇게 상의를 하시고 하셨을 때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신 게 있으세요? 좀 구체적으로? 저는 보수의 확장성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당에서 제안을 받았지만 합당하는 과정에서 제가 선택한 것은 인재영입위원이었습니다. 네, 저는 아무리 뭐 지금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뭐 제도적인 얘기가 많은데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제도 갖고는 안 바뀐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22대 총선에는 정말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보수의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인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의제도 확장하고 사람도 바꿀 수 있는 지금 역할을 조용히 하지만 굉장히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실은 오늘 아침에도 인재 영입이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좀
바꿀 수 있을 재밌는 것 분들 지금 같으신가요? 많이 재미있다고 하면 안 되고 굉장히 역량이 가능성이. 네, 큰 분들 모시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3당을 원했던 지지자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대전환이라는 당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전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이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그런 이념에 대해서 공감을 맞아요. 하시던 분들이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이 옳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아쉬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고요. 뭐 서원에서 탈당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뭐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지금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합당 결정을 발표하면서 내년 총선 2024년은 제3지대 없다라고 단언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준석, 양양자, 금태섭 또 제3지대를 하려는 정치인분들에게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았습니다만 그분들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지금 위기의 시대라고 국민들이 모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제3지대는 언제 용성할 수 있는가? 그거는 태평성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회를 좀 주고 싶다, 신진 세력들한테.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되게 불안해하세요. 대한민국 제대로 가고 있는가? 대한민국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예. 위기의 시대에는 신진들에게 기회를 주기보단 경험 있는 사람들이 개과천선해서 많이 바뀌어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우리 국민 대다수의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따라서 지금 정치가 제3지대에서 하는 것보단 양당을 개혁시키려는 노력이 우리 더 필요하다. 국민들이 바라는 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3지대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다뤄볼 현안이니까 조금 놔두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 의원님 관련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근데 이 시대전환이라는 당이 없어질 수순 중에 국민의힘과 합당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저와 시대전환의 정치가 이제 국민의힘하고 합당하고 예. 소위 큰 정당에 들어가니까 저를 뭐라 그럴까요? 견제하시고 네. 때리시는 분들이 소위 평가절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네. 것 같아요. 뭐 때리면 맞고 뭐 욕하면 받아야겠죠. 뭐 사실관계를 따지면 그 기사가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더 회초리 들어주시면 예. 맞겠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이런 기사들이 감사해요. 왜요? 만약에 저와 국민의힘의 합당이 위협적이지 않았으면 아마 한 줄 자막 처리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조정훈이라는 제3지대 중도 정치를 그래도 하겠다고 하는 정치인이 국민의힘이라는 진영에 합쳤다. 네. 그럼 앞으로 저기가 어떻게 될까라고 네. 고민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견제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담담히 봤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부분이 이제 사실이 아니었던 건가요? 저는 뭐 그 내용의 일부에서 보시면 예. 저희도 선관위에 문의한 바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예비 후보의 등록, 네. 다가오는 총선 예.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충분히 갖출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뭐 당연히 없어질 수순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흡수합당한 마당에 그거를 지금 뭐 왈가왈부 한다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제3지대에서 이제 거대 양당의 싸움을 보다 보니까 차라리 들어가서 이제 내 몫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만약에 가능만 했으면 시대전환이라는 회사를 차려서 네. 상장시켜서 네. 삼성전자와 LG전자와 어깨를 겨룰 수 겨뤄 있는. 보고 네. 싶었죠. 근데 저희가 상장을 못하고 이 두 회사 중에 하나의 엑싯을 하게 된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의 한계임도 인정하고요. 예. 같이 도와주신 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